성형의 모든 것을 다 까보는 컨텐츠. 누구나 현실에서 궁금해할 성형의 모든 것. 솔직함을 넘어선 가직한 성형 토크쇼. 성형 외과. 성형외과 4회 주제는 이 동안 성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주름이 생기고 이 외모가 나이에 맞게 변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또 워낙 외모를 잘 가꾸는 시대이다 보니까 동안 성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맞아요. 저도 20대지만 항상 이게 좀 주름이 생기지 않을지 아니면 피부가 처지지 않을지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좀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특히 요즘은 20, 30대 젊은 분도 본인이 20대인데 40대처럼 보이나 30대처럼 보이나 자기 나이 때 잘 안 보인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피부 관리에서부터 동안 성형이라고 불리는 성형 수술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원장님, 동안 성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심플하게 하는 시술류의 동안 성형이 있고 처지거나 이런 걸 잘라내면서 하는 거상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술과 수술이냐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엄마가 48 정도 되셨어요. 40대 후반이신데 네. 진짜로? 그럼요. 제 나보다는 좀 있으시네. 다행히. 다행히. 그래서 이렇게 제 또래 친구들 엄마보다 한참 젊으신데 그래도 약간 주름이나 이런 좀 늙어가는 노화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이시나 봐요. 맨날 고민하시더라고요. 30이 나이가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변화가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신기하게 30이 넘어가면 그런 포인트들이 느낌이 오기 시작을 하죠. 우리 피디님도 이마주름하고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이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우리 피디님도 잘 들어보고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의 고민 그리고 저희 피디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연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엄마가 60대 후반이신데 요즘 부쩍 나이가 드신 게 느껴지네요. 엄마는 지방에 사시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 눈이 잘 안 보이신다면서 나이 들어서 눈꺼풀이 처져서 눈동자를 가린다고 하십니다. 엄마가 원래 쌍꺼풀도 진하게 있고 예쁜 눈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눈썹 거상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나 엄마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60대 엄마들이 하면 괜찮은 시술이나 수술이 있을까요? 꼭 나이에 국한돼서 한다기보다는 상태에 따라서 접하는 게 다른 게 동안 성형이니까 뜨는 힘이 약해지거나 가려서 잘 안 보이고 눈을 크게 못 뜨겠다 하셨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눈 뜨는 근육 힘이 약해져서 잘 못 뜨시는 거, 피부가 처져내려와서 가려서 약해지고 눈이 꺼지고 늘어지면서 눈 뜨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지. 같은 힘으로 뜨기 힘든 거. 이게 전부 다 그때그때 다 맞는 수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젊어지기도 하고 눈 뜨는 것도 편해지고. 그러면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눈썹 거상술은 뭐예요? 눈이 처져 보인다고 했을 때 눈의 피부가 처진 게 있고 요 바깥쪽 피부가 처진 게 있거든. 그러니까 눈 자체 피부가 처진 거는 상안검 성형술에서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처졌다고 하면은 이걸 당겨줘야 되잖아. 그게 눈썹 거상술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당기느냐, 눈썹 부분에서 당겨주면 눈썹파 거상술이고 이마에서 당겨주면 이마 거상술인 거고.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럼 원장님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 외에도 왜 나이 들면 좀 이렇게 턱 라인이나 뭐 이런 데 좀 주름이 많이 잡혀가지고 불편하시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유도 많으시죠? 그치. 약간 동안 관련돼서 눈을 제외하고는 팔자주름하고 턱 밑에 요 주름이지.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불독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맞아요. 제가 아는 분도 엄마가 얼굴 노화 때문에 엄청 슬퍼하셔서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시술이라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엄마 나이에는 레이저는 거의 효과가 없고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추천하셨다고 해요. 이게 뭔가요? 이마도 더 잘 당겨지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신경이나 이런 거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라야 될 거 잘라야 되는데 내시경을 쓰게 되면서 내시경으로 안을 보고서는 그걸 다 피해가기도 하니까 더 안전하기도 하고 없앨 걸 없애버리니까 효과가 더 오래 가니까 더 당겨진 정도가 더 커졌죠. 전반적으로 이거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면 잡히는 살이 생기거든. 안 잡히지? 꽉 꽂아봐. 안 굴 것 같지? 네. 잡혀. 잡히기 시작을 해. 그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쳐져 내려온 거거든, 이렇게. 그럼 지금은 그냥 펴져 있는 건가요? 그치. 젊어서? 딱 젊어서 피부가 딱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 피님 잡히죠? 안 잡혀요. 아, 진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손이 잡혀. 여기가 쳐졌다 그래서 여기 다 쳐진 게 아니고 여기서 전체가 다 얼굴에 피부가 나아진 거기 때문에 내려앉는 거지. 이렇게 당겨야 이게 전체가 원위치가 가니까. 저도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언니 걱정되는 거 없는지. 여성분도 한번 여쭤보시면.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극급 노화가 팔자주름으로 와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에요. 코옆 꺼짐, 심부볼 조금 생기고 팔자주름이 심하게 도드라졌어요. 얼굴에 살이 많지 않은 편이라 뭘 해야 할지 필러를 맞아야 할까요? 아니면 수술을 해야 할까요? 커뮤니티에 팔자주름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이 있어요. 저희 PD님도 팔자주름이 고민이라고 하시고 제가 알기로 팔자주름은 없애거나 고치기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완전 없애기는 힘들고 좋아지게 하는 방법들은 이제 있기는 있어요. 지금 사연에 얘기하는 사람은 살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네. 살이 없는데 팔자가 조금 더 심해진다는 얘기는 악광대가 밋밋한 사람이거든. 악광대가 평평하고 밋밋하고 실제로 그냥 이게 지방 살 때문에 쳐져내렸다기보다는 밋밋해서 피부 자체가 흘러내려서 깊어 보이는, 내가 표현을 할 때 팔자가 깊어 보이게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밑에는 뼈가 있잖아요. 이게 깊어지진 않거든. 그렇지. 살이 내려와서 골이 생기니까 더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자주름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올려 펴주는 거거든.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중안면 거상이라 그래서 여기는 지방 쳐내려온 거를 원래 위치 또 올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안검 성형술의 연장술로 해서 같이 이걸 끌려 올려주는 건데 그 수술만 실제 팔자주름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줄인다는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술이긴 한 거고. 자연스럽게 노화가 돼서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20대 저희 나이 때도 그런 게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주름을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주름이 두 가지인데 움직여서 생기는 주름하고 가만히 있어서 생겨있는 주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PD님이나 나나 여기 가로주름 있는 거는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마를 쓰다 보면 접혀서 생기는 거. 그래서 지금 현지 씨도 그렇고 준 씨도 그렇고 눈가에 주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언젠가 생기겠지. 가슴이 아프지만 근데 그게 왜 생기냐? 모순이가 생기거든. 그치? 동적인 주름이라 그러고 요거는 정적인 주름이 된 거고. 운동성 주름은 결국에는 예방이거든. 그럼 안 생기려면 안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생기게 한 방법은 그냥 보톡스 맞는 거지. 보톡스가 예방 차원에서는 생기고 나서는 의미가 없거든. 생기기 전에 맞아야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맞아야겠네요. 어떤 분들은 얼굴에 살이 쪄서 팔자주름이 없어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광대가 밋밋한데 네. 살이 빠지면서 늘어져가지고 실제로 한 친구들은 여기 살이 올라와서 다시 찌면 이 효과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그 피부랑 바닥 뼈의 면적이랑 지방량의 요 비율이랑 탄력도에 따라서 찌고 빠졌을 때 펴지는 효과를 보는 게 있으니까. 살이 쪄서 주름이 없어진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얼굴만 찔 수가 없잖아요. 몸도 찌니까 그게 좀 고민이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통통해지면서 주름을 없애겠다. 아니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정량을 사용을 해서 그치. 시술로 주름을 좀 없앨 수도 있다. 요즘 트렌드에 관한 사연 같은데요.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부입니다. 신랑 쪽과 예단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친구들 딸 결혼식 전에 대부분 얼굴을 손봤다고 말씀하셔서 모아둔 돈으로 엄마 안면거상 수술을 해드렸어요. 근데 예비 신랑이 본인 부모님과 이야기하다가 우리 엄마 수술하신 것을 말했나 봐요. 그리고 전후 사진도 보여드렸더니 예비 신랑 부모님도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요즘 부모님들도 이렇게 다 관리하시나요? 저는 저희 엄마만 유별나게 보는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마음인가 봐요. 라는 사연입니다. 요즘은 예물 예단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외모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게 좀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래서 트렌디한 사연이다. 그러네. 네. 와, 대박이다. 아니, 원장님, 진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어요. 진짜요? 종종 있어. 네, 어머님이 오셨는데 결혼 얼마 앞두고서는. 근데 이제 뭘 하느냐는 결혼식 얼마 앞뒀냐에 따라서 그냥 실만 써서 좀 조금은 간단하게 땡기고 시술을 하느냐 아니면 수술을 하느냐 기간이 또 다른데 실제로 안면거상을 앞두고 하려면 봄인데 올 가을에 할 거다 이런 경우는 안면거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원장님 그럼 안면거상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웬만한 거를 다 포함해서 눈 제외하고는 다 효과 볼 수 있는 동안 성형이니까 얼굴의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안면거상? 눈 밑으로 전체 대부분이 그냥 보통 안면거상도 범위가 있거든. 어떤 분은 목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기도 하고 요 눈 위로 좀 더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절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당겨지는 범위가 조금 더 늘고 줄고 하니까. 근데 이 커뮤니티에 젊은 분들이 안면거상을 반대하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대부분 50대 이상이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40, 50대는 돼야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내가 그 필요하다는 걸 더 체감을 하기 때문에 빨리 하면 안 좋은가요? 수술이라는 거는 내가 효과 보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50대가 됐는데 내가 30대로 보인다? 이러면 의미가 큰 거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게 더 좋겠지 않냐? 안면거상은 결국 주름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실리프팅이랑 차이가 어떤 차이가 좀? 결국에는 주름 개선 효과는 똑같은 건데 효과를 보는 정도, 효과 보는 기간이 다른 거죠. 거상이 아무래도 거상이 쉽게 따지면 한 10배쯤? 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적인 예로 보통 실리프팅이 6개월 전후까지가 우리가 일반적 효과 보고 최소한 5년 목표를 해서 안면거상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따지면 10배잖아요. 아 그렇죠. 안면거상은 좀 큰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면 부작용이 없는지도 궁금해요. 다른 부작용이 꼭 있다기보다는 신체적인 조건들 때문에 혈압 있는 분들 많고 고지혈증 있는 분 많고 당뇨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나이대가 되면 그래서 반드시 신체 검사를 하고서는 해야 안전하죠. 이 결혼식장은 신랑 신부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멋지고 곱게 보이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제목이 노안 점점점 현타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져요. 얼마나 현타가 왔는지. 네, 제가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온 여성입니다. 30대 중반이 되면서 급격하게 노화가 왔어요. 미용실, 병원 가는 곳곳마다 요즘 어머님 소리를 자주 듣는 일인인데요. 오늘 기름에 불 붙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연휴 내내 머리를 못 감아서 그냥 묶고 쌩얼에 무릎 나온 추리닝 그대로 입고 갔는데 아드님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이 소리 듣고 멘붕 왔습니다. 나는 대충 입고 나갔는데 남편은 머리도 하고 청바지 입고 꾸미고 나가서 그런지 게다가 남편은 저보다 연상이에요. 너무 충격받아서 아직까지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차트 보호자 칸에 분명히 남편이라고 썼는데 간호사님들이 아버님이라고 하셨죠? 계속 확인을 했어요. 저요. 아직 아이도 없고 그런데 중년 어머님들 같아 보였나 봐요. 거울 보면서 현타는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로 뼈 때리니 많이 아픕니다. 어떡해.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감정이입 제대로 해주셨는데 아까. 너무 속상한데요? 이게 남편인데 내 아들인 말도 안 돼요. 심지어 연상인데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아내분이 동안 성형을 좀 하시는 게 좀 맞추기 위해서.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저런 경우를 하더라도 너무 화나고 짜증났을 것 같아요. 이 외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직접 사진을 보거나 한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다만 이렇게 심각하게 노안처럼 보이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적인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생활 습관도 고려해야 되고 수술도 수술인데 관리도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기준에서는 자외선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선크림. 어머님 세 분이 안면거상을 같이 한 적이 있거든. 네. 경과를 1년 넘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은 괜찮은데 한 분만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잔주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금방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틀은 남아있는데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딴 분에 비해서.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요 두 분은 집에만 계셔. 아. 이분은 1년에 6개월을 말레이시아 태우고 가서 골프 치고 오셨대. 그렇지. 그냥 느낌이 완전히 물론 피부 톤도 탁은 것도 있고 한데 약간 자글자글하고 뭔가 이렇게 피부가 결이 좀 손상된 느낌? 영향이 크구나. 그러면 관리만 좀 잘 한다면 그치. 충분히 좋은데요? 그럼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좀 열심히 하시면 원래 나이처럼 보이시거나 남편분보다 더 어려 보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걱정이 많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법이니까요. 이제부터 관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마블 성형외과 설범 원장님께 찾아오시면은 동안 케이스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직한 성형 토크쇼 성형외과, 오늘은 동안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의 모든 것을 다 까보는 컨텐츠, 누구나 현실에서 궁금해할 성형의 모든 것, 갓직한 성형 토크쇼 성형 외과. 외과.